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블루웨이브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중요한 미국 상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 48석을 획득했고 공화당이 50석을 획득을 했는데 보수 성향이 강한 조지아주에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조지아주를 석권하게 된다면 부통령이 캐스팅이 보트돼서 상원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상원의 권한이 워낙 막강해요. 군대 파병이나 관료 임명 동의나 외국 조약 승인뿐만 아니라 하원에서 만든 법안 거부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부양책이 상원에서 자꾸 이제 거절되는 이유가 상원의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사위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상원에 태클을 놓고 있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상원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과 다름이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바람이 분다 해서 블루 웨이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동안 월가에서 생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민주당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장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기업 혜택은 유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예상 가능한 정책으로 블랙스완 없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 이걸 최상의 시나리오로 봤어요. 그런데 블루웨이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상원 결과 투표를 이제 막상 까봤더니 한석은 일단 무조건 민주당에서 가져가고요. 원옥 후보가 당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워스프 후보마저도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과정에서는 두 후보 차의 이제 표 차이가 몇천 표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0표 이상 벌어졌다는 부분이죠. 자, 아직 끝은 알 수는 없지만 98% 개표된 이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국 금융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두 후보의 표 차이가 줄어들면서 좀 반등할 모습을 보이다가 10,000표 이상 벌어지는 건 다시 하락을 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금 시세하고 비트코인 모두 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앞으로 달러 발행량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에 그 대체제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게다가 미 나스닥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이제 바이든이 당선할 경우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반독점 등의 이유로 이런 규제들이 강화되면은 이들 기업의 사업 확장에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우려에 나스닥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어찌됐든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모든 것이 180도 바뀔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업정책, 조세정책부터 시작해서 반독점법까지도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재정정책도 바뀌겠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면서 이 부진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노동, 최저임금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외교, 의료정책까지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요, 이제 조세 부분이죠. 법인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21%까지 크게 낮췄는데 그것을 바이든 후보가 28%까지 올리고 개인 소득세율도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요, 법인의 이제 배당 여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주식시장을 꾸준히 우상향시킬 수 있었던 배당 정책이 크게 변화가 일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자, 막대한 조세 부담에 따라서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장기적 선장세도 둔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조건 증시 악재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개별 기업의 성과도 중요한데요.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현실화시키면 재정 지출을 대거 확대하면서 개인이 받는 현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개인당 2,000불씩 수표로 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요,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요, 그걸 받아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증시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증시가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까지 내세우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서 보면은요. 규제가 강화되는 미국 기업보다 신흥국 자산에 더 투자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블루웨이브에 더 촉각을 기울이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이죠. 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가 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0.8에서 0.9 왔다 갔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1%를 단숨에 치솟았다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자, 블루웨이브를 통한 막대한 유동성 증가는 결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증가를 부를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커요.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올해 3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비현금 대체 자산으로 급부상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다. 그에 대한 경계감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 급등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안도시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촉진이 돼야 된다. 그 소비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고용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과거 금융위기 사례 보니까 유동성 실컷 풀었어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때서야 소비자 물가나 개인 소비 지출 오르지 않냐. 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아마존 효과나 세계화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고물가 시대가 오기 힘든 여건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급등한다고 전망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위기와 다르게 이 보건 위기로 위축된 소비가 일시에 급증할 가능성, 그에 따라서 저축률 봐라, 돈 쓸 사람들 널려 있다. 이 위기만 해소되면 소비는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정부의 지원군은 과거 위기와 다르게 소비 위축이 적기 때문에 의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용시장도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 고용이 침체된 컨택 산업은 이제 중소규모의 아무래도 고용시장, 시장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업종들인데 보건 위기가 끝나고 소비가 급증하게 되면 고용을 늘리면서 빠르게 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달러 약세로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채권 시장은 급등 가능성이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현재 예상 가능한 금융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이죠? 예상보다 빠른 긴축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2024년까지 저금리 파티가 지속될 줄 알고 계속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 과거 테이퍼링 충격처럼 긴축이 빨라지게 되면 어떤 발작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의 트리거는요, 결국 급격한 물가 상승률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지금처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 당시에 내년과 내후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은 어렵지만요. 그리고 불가능하죠. 분명 경계를 하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